마인크래프트용 레이먼스 커런시 모드를 어떻게 설치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해서 포즈로 가서 레이먼스 커런시를 검색하면 됩니다. 이 모드는 350만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2021년 4월 18일에 출시되어 이틀 전인 2025년 11월 12일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파일 유형, 모드 로더로 가서 포즈 소프트웨어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모든 버전으로 가서 1.2.1을 선택하고 3개의 버튼을 누른 다음 파일 받기를 클릭합니다. 그 파일을 윈도우스 플러스 R, 앱 데이터, 로밍, .minecraft 경로에 있는 mods 폴더에 저장합니다. mods 폴더가 없다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으로 새 폴더를 만들고 거기에 레이먼스 커런시를 넣으세요. 큐리어스 모드를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의존성이 없으니 그 이상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간단합니다. 좋아요. 모드 자체에서 라이네만의 화폐 코인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코인은 등급별로 나뉘어 있어요. 구리, 철, 금,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네더라이트 순으로 시작해요. 변환 비율은 10대 1이에요. 즉 구리 10개가 은화 1개로 바뀌는 식이죠. 보시다시피 장식이나 가치 모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블록들이 있어요. 이 블록들을 쪼개서 코인으로 다시 바꿀 수도 있어요. 코인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몹을 물리치면 얻을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적대적 몹들을 물리치면 이런 코인들을 얻게 돼요. 구리나 은화를 주고 더 강한 몹은 금화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코인을 얻을 수 있어요. 아마도 상자 전리품에서도 발견될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마인크래프트 내에서 라이트맨스 커런시 ATM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 ATM은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티어 간 코인 교환, 입금, 출금, 계정 관리 등이 가능해요. 이제 코인을 몇 개 가져와 볼게요. 예를 들어 스메랄 코인 한 묶음을 가져와서 여기 누르면 스메랄 코인이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먼저 여기에 코인을 넣고 변환하면 최대한의 자원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향 버튼을 누르면 코인을 더 낮은 가치로 변환하는 과정이 진행돼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 계정이 있어요. 계정 선택 옵션과 입금 옵션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입금을 눌러서 모든 종류의 코인을 입금한 다음 간단히 출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에 구리 동전을 많이 넣었다면 이런 방식으로 인출할 수 있겠죠? 그럼 입금해 볼게요. 보시다시피 4개의 2가 표시되네요. 그렇죠. 이건 에메랄드 4개, D 5개와 D 6개, 즉 다이아몬드 6개와 에메랄드 4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 잔액이니까 7개를 인출하려면 다이아몬드 6개와 에메랄드 4개가 인출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잔액이 있고요. 알림 등이 있습니다. 로그는 우리가 최근에 한 변경사항이고 급여도 설정할 수 있어요. 급여 정보, 급여 설정 등이 있죠. 이건 일정 시간마다 돈을 받는 건데 이건 조금 더 고급 기능이에요. 이 ATM의 제작법을 보면 철주괴, 레드스톤, 유리판으로 만들 수 있어요. 좋아요. ATM과 모바일 ATM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그리고 모바일 ATM에 대해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ATM과 같은데 이동 가능한 형태라는 점이 다릅니다. 알겠죠? ATM 제작은 철 6개, 유리판 2개, 레드스톤 가루 1개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일반 ATM은 ATM 자체를 설치해서 만들어요. 보시다시피 ATM을 실제 ATM으로 변환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화폐를 교환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모바일 ATM을 사용하는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 계속 설치하는 게 좀 지루하거든요. 그리고 ATM은 어떻게 부수나요? ATM을 부수려면 곡괭이가 필요합니다. 알겠죠? 손으로도 부술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알겠죠? 저기 봐요. 방금 확인했는데 가능하네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합니다. 자, 마인크래프트의 레이먼스 커런시 모드에서 지갑에 돈을 어떻게 저장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동전을 사용합니다. 알겠죠? 에메랄드 동전을 가져와 볼게요. 보시다시피 여러 종류의 지갑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기본 지갑이 있어요. 알겠죠? 이런 제작법이 있고, 알겠죠? 구리 지갑, 철 지갑, 모든 지갑의 제작법을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에메랄드, 죄송해요. 금 지갑, 에메랄드 지갑, 다이아몬드 지갑, 네더라이트 지갑, 그리고 네더스타 지갑도 있는데 이건 좀 특별하고 마지막으로 엔더 드래곤 지갑이 있어요. 네더라이트 지갑의 특징 중 하나는 동전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변환한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지갑에서 바로 은행에 접속할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계좌에 접속해서 출금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전에 다른 지갑들은 이런 기능이 없었어요. 알겠죠? 사실 이거부터 이 첫 번째 레벨에서는 이 작은 동전들만 저장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 레벨부터 동전 압축 기능이 해제돼요. 알겠죠? 철 동전부터
금화까지 압축 옵션을 사용하면 원치 않을 경우 자동 교환을 비활성화할 수 있고 네더라이트 레벨이 되어야 은행 접근이 가능해요. 알겠죠? 그 다음부터는 스폰만 바뀌는 것 같고 네더스타가 가장 좋아요. 또한 큐리오스 모드가 있다면 알겠죠? 지갑 전용 장비 슬롯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왼쪽 하단에 있고 이걸 위한 특별한 슬롯을 할당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지갑은 왼쪽에 장착되어 있고 시각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예요. 좋아요. 마인크래프트에서 레이먼스 커런시의 코인 민트로 어떻게 코인을 만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코인 민트는 다음 레시피로 만듭니다. 철 1개, 매끄러운 돌 3개, 그리고 피스톤 하나. 이것으로 광석이나 주개를 변환할 수 있는데 주개를 사용해 봅시다. 예를 들어 구리, 철, 금,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네더라이트를 모두의 코인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료를 넣고 보시다시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건 서버가 돈을 위한 몹 드롭을 사용하지 않을 때 유용해요. 모드를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알겠죠? 철 코인이나 네더라이트 코인이나 제작 시간은 동일합니다. 물론 여러 개 만들어 두는 걸 추천해요. 한편 호퍼와 상호작용이 가능한지 확인해 봅시다. 그게 유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 가능하네요. 이렇게 간단합니다. 아주 좋아요. 마인크래프트에서 레이먼스 커런시로 몹에게서 돈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게 말이죠. 적대적인 몹들은 코인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알겠죠? 몹이 떨어뜨리는 코인의 양은 몹의 희귀도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져요. 당연히 평화적인 몹들은요. 소나 다른 평화적인 몹들은 어떤 종류의 코인도 떨어뜨리지 않아요. 알겠죠? 결국 코인이 떨어지는 건 무작위적인 거예요. 알겠죠? 그들이 코인을 많이 떨어뜨려도 말이에요. 지금은 자동 수집 가방을 들고 있어서 코인이 떨어지는 걸 못 보지만 왼쪽 아래에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증가하는지 알겠죠? 예를 들어 이 크리퍼를 물리치면 이 모든 코인이 자동으로 수집돼요. 알겠죠?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드롭은 이론적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걸 통해 경제 파밍을 피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건 설정 가능해요. 알겠죠? 게임 파일에 들어가거나 컴피 같은 모드를 사용하면 게임 내 모드의 다양한 설정을 바꿀 수 있어요. 몹이 동전을 드롭하는 변수를 true에서 false로 바꾸면 됩니다. 아니요, 그렇게 복잡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참고로 이건 설정 가능하니 알아두세요.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기면 동전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서버가 NPC를 통해 동전을 교환하고 얻는 방법을 추가하거나 마을 주민처럼 되거나 아니면 광물을 통해 얻게 될 거예요. 물론 광물도 철농장으로 파밍할 수 있지만 그건 각자 알아서 철농장을 제한하는 서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자판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여러 종류의 자판기가 있어요. 그렇죠? 작은 것과 긴 것이 있어요. 알겠죠? 색상과 재질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트레이딩 코더로 만드는 방법을 좀 살펴볼게요. 이렇게 제작됩니다. 그리고 긴 자판기는 기본적으로 비슷한데 조금 더 큰 버전이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기계를 열어야 해요. 그렇죠? 오픈 트레이더 부분에 인터페이스를 열어야 해요. 그리고 거래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여기서 이것을 선택하고 우리가 판매하고 싶다고 할게요. 그렇죠? 아니, 정확히는 구매하고 싶다고 할게요. 알겠죠? 여기에 참나무 통나무를 넣을게요. 그렇죠? 참나무 통나무 하나를 구매하고 싶어요. 알겠죠? 거래로 돌아가 볼게요. 그렇죠? 이것을 선택하고 F를 눌러 무료로 할 수 있어요. 별로죠? 아니면 동전 3개를 받을 수도 있어요. 보시다시피 여기서 재고 없음 감당 불가라고 표시됩니다. 재고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동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래자 창고로 가서 에메랄드 같은 것들을 바로 넣을 수 있어요. 실제로는 돈 창고에 들어가죠. 동전 저장을 누르면 보유 내용을 알려줍니다. 네더라이트 8개, 다이아몬드 6개, 에메랄드 4개, 금 2개, 구리 5개. 이제 제가 통나무를 들고 서바이벌 모드로 가면 보시다시피 이 모든 재료를 구리 동전으로 교환할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동전 수집도 눌렀어요. 결국 저는 이 기계의 주인이니까요. 여기 저장된 돈 수집을 누르면 결국 여기선 아이템을 코인으로 교환하고 있지만 원래는 코인을 교환하는 것, 즉 사람들이 아이템에 돈을 지불하게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기로 가서 구매 대신 판매를 클릭하면 됩니다. 알겠죠? 판매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열고 구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에게서 구매합니다. 상인 창고에 참나무 통나무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 거래자 정보에서 최근 거래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런 종류의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마을 주민에게 의존하지 않고 이런 기계를 사용해 우리 세계에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갑옷 디스플레이 선반 돼지 저금통 항아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사실 이것은 정말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갑옷 디스플레이는 갑옷을 거래하기 위한 특수 기계입니다. 여기에 사고 팔고 싶은 갑옷 종류와 원하는 코인 수를 넣으면 됩니다. 여기는 구매 모드입니다. 예를 들어 황금 헬멧을 원한다면 좋아요, 완벽해요. 황금 헬멧과 구리 3개, 알겠죠? 아니면 너무 적은가요? 금 1개로 하죠. 이제 판매 모드로 설정하면 금 1개를 주는 사람이 황금 헬멧을 살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황금 헬멧을 얻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황금 헬멧이 인벤토리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벤토리에 없으면 교환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는 제가 금이 없어서 구매할 여유가 없다고 표시됩니다. 여기에 넣으면 문제없이 교환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금통이나 항아리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동전을 보관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여기에 동전을 넣으면 저장되고 깨뜨리면 동전들이 나오게 돼요. 알겠죠? 이 아이템들의 제작법은 별거 없고 공간도 많지 않아요. 최대 64개의 동전만 담을 수 있어요. 동전 항아리도 64개까지 보관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선반이 있는데 이건 홈트레이드 스테이션을 만드는데 쓰이는 거예요. 알겠죠? 참나무 선반을 선택하고 몸을 숙여서 오른쪽 클릭하면 거래창을 열 수 있고 하나만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아무 문제 없이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쉐이더를 꺼야 할지, 아니 쉐이더는 그대로 두고 볼게요. 거래 화면이 시각적으로 잘 보였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이 모든 것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좋아요. 블랙맨스 커런시 모드에서 지불 게이트와 티켓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이 지불 게이트는 철주괴, 레드스톤 블록, 거래 코어 등으로 이렇게 제작됩니다. 개찰구처럼 작동하는데 동전으로 가격을 설정하면 지불 시 레드스톤 신호를 방출합니다. 알겠죠? 말 그대로 지불 게이트입니다. 알겠죠? 가격을 지불하고 레드스톤을 활성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 편의를 위해 티켓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열어볼 수 있네요. 알겠어요? 상호작용해야 합니다. 아, 모르겠네요. 전에는 작동이 안 됐어요. 알겠죠? 저기 신호가 보입니다. 보세요. 틱 소리가 납니다. 이건 틱 소리를 내는 레드스톤이고 블록의 어느 쪽에 있는지와 가격을 보여줍니다. 틱을 만드는 가격은 구리 하나면 되겠죠? 아니면 무료로. 거래하면 보기 어렵지 않나요? 이론적으로는 거래하면 틱이 발생합니다. 알겠죠? 틱 10초 동안 변경해 봅시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무료로 교환하면 10초 동안 활성화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티켓도 있는데 이건 유료 접근이나 미니게임, 프리미엄 구역에 유용합니다. 알겠죠? 이 티켓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할인도 적용 가능하고 거래할 때 뭔가를 제공하거나 요청하는 대신 이 티켓을 사용할 수 있어요. 티켓 아이디에 1을 넣고 이런 아이템을 무제한으로 사용해서 플레이어들에게 여러 구역에 독점적 접근을 제공할 수 있죠. 그게 다예요. 가이드가 마음에 드셨길 바랍니다. 알겠죠? 매우 간단한 경제 보시지만 소개하고 싶었어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길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